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농심배 최종국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오늘 백홍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기사의 만남은 언제나 바둑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요. 박정환 구단, 커제 구단과 일주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너무 아쉬운 패배를 사실 당했잖아요. 네. 사실 그런 패배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만나 서력을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만났습니다. 자, 그 무대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오늘 박정환 구단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5라운드에는 한국 선수 6명이 출전하는데요. 승전보 들려주기를 기대하면서 5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자, 오늘 5라운드에는 한국 선수 6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풍경이 너무나도 낯이 익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좀 마주 앉은 모습보다 지금과 같은 모습 좀 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올해로 좀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좀 내년에는 이 선수들이 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바둑을 좀 뒀으면 좀 마음이 있네요. 물론 온라인 대국이 좀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현장감이나 현장의 공기 같은 게 좀 그립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좀 그렇고요. 선수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더 최고의 바둑이 나오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정말 많이도 만났던 두 선수지만 최근에는 또 중요한 무대에서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정말 일주일 전에 있었던 대결이 아직까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승부도 반집 승부였고 그 내용도 정말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저희 농심배가 또 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을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했었거든요. 정말 많은 고생을 또 했었고 또 지금까지 10일 동안 또 10판의 대국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박정환 선수가 많은 팬이 생겼을 겁니다. 방금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박정환 구단이 열흘 동안 지금 10판의 대국을 소화를 했는데요. 체력 괜찮을까요? 아마 정말 힘들 겁니다. 하지만 박정환 선수가 더욱 대단한 것은 이번 중국 리그 들어오면서 더욱 바둑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도 정말 박정환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두 선수 간의 대결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좀 그런 면이 덜해지긴 했지만 이 100번을 누가 잡느냐 이것도 상당한 관심사였거든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아마 좀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100을 잡은 선수가 15승 1패 이 정도 할 정도로 좀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정환 구단은 100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붙여가는 수도 예전에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해를 하기가 정말 어려웠었고요.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이해하게 된 정도.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수법이긴 합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이 형태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쪽에 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단 이곳과 이곳은 이 배석만 이 배석을 빼고 보면 흙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배석에서 이 흙의 모양도 견제를 하고 이 백의 모양도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제 선수도 반발을 선택한 그 배경에는 배석이 좀 관련이 있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배석에 좀 의미가 있었을 거고요. 또 약간이라도 지금의 진행 자체가 백이 우세하다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커제 선수는 지금 이 정석 자체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럼 이 형태는 커제 선수가 평소에 좀 선호하는 그런 형태일까요? 이 커제 선수가 좀 자주 두어주는 좀 수법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하고 혹시 배석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곳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젖혀져 있잖아요. 이 배석과 또 안성 맞춤입니다. 그래서 백이 약간이라도 괜찮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커제 선수는 자주 두더라고요. 네.
커제 선수가 그만큼 평소에 자주 사용을 하는 포석이라고 한다면 박정환 구단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배석에서는 백이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역시 실리는 흙이 좀 더 가져가지만 이 전체적인 발전성에서 백이 확실히 좀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석은 약간이라도 백이 편하다. 이렇게 연구가 돼 있습니다. 네. 자, 백이 젖혀가면서 이제 우하기 쪽의 형태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가는 것은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은 더 강하게 둘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확정가인데 이쪽은 여전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타겟을 깊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흙은 확정가라고 보기엔 좀 어렵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은 이쪽으로 키워갈 수가 없는 그런 배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두 선수 간의 26번째 대국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13승 12패, 정말 한 발짝 차이로 앞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정말 재밌는 것은 5승 1패로 앞서 나가다 이렇게 따라잡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상 1승이나 2승 차이로 계속 좀 승패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간발의 차네요. 정말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좀 비슷한 나이 또래나 그럴 때 좀 라이벌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선수엔 약간의 또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역시 공통점은 각국의 1인자, 1인자로서 정말 오랫동안 라이벌로 있는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최근에는 한국 랭킹 1위 자리를 신진서 구단에게 내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1인자로서 보여줬던 활약을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랭킹이 신진 선수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요. 박정환 선수도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기량 자체로는 이 손가락 꼽을 정도의 기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한국 바둑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커제 구단 중국 랭킹 1위 자리를 무려 21개월 연속 지키고 있습니다. 커제 선수도 정말 놀랄 만한 기량, 또 이 폭발력. 이 커제 선수를 생각하게 되면 이 성적도 성적인데 폭발력도 정말 대단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커제 선수 하면 정말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외에 부가적인 요소들도 참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역시 스타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고요. 또 역시 이 우승을 또 많이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커제 선수는 이 1년에 세계대회를 3개 정도로 우승한 적도 있을 만큼 폭발력도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바둑은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백은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흑은 여기에 약점을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은 아래로 좀 향해야 하는 그런 흐름인가요? 지금 위로 이렇게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쪽 단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흑도 약점을 지켜두었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용해서 중앙을 진출하면서 타개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건너붙여가는 백의 이수에 대해서 흑이 끊어서 받을 수가 없었던 걸까요?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돌이 좀 무거워지거든요. 여기를 때렸을 때 네. 흑이 이쪽을 두고 싶었는데 여기를 밀어가는 수가 강력해집니다. 좀 부담이 남는군요.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처리를 하고 좀 두고 싶었던 자리를 뒀습니다.
지금 바둑이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 커제 선수도 자신만의 길을 좀 가는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도 전혀 이 선택에 있어서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젖혀가는 자세가 굉장히 또 좋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이렇게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흑도 완전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커제 구단 좀 발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선수의 대결을 보면 커제 선수는 전체적으로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박정원 선수는 최대한 두텁게 두면서 이 커제 선수의 전투력을 좀 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초중반에서는 이 커제 선수가 약간은 우위에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네. 이 무난하게 흘러가거나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박정원 선수가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농심배의 흐름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었잖아요. 한 10집 정도가 불리할 만큼 어려웠었는데요. 정말 끝내기에서 눈부시게 따라갔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더라고요. 박정환 구단이 역시 장기전에는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반적 능력만큼은 뭐 그 어느 선수보다 뛰어나다. 좀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럼 오늘 바둑도 좀 장기전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흘러가면 박정원 선수가 아무래도 좀 앞서는 좀 능력이 있고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이 중반 힘싸움으로 가면 아무래도 커제 선수가 약간이라도 우세해 보입니다. 자, 이제 좌변에서의 전투는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요. 백공석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부분적으로 실리는 박정원 선수가 많이 차지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바둑의 중요한 대세점은 아무래도 이곳 발전성, 이 중앙의 약점이었는데요. 일단 그것은 커제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만 보면 좀 잘 어울렸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백공석 해설위원은 흑일까요? 아니면 백일까요? 저는 약간이라도 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흑은 결국은 여기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곳의 약점, 이곳 움직이는 것 역시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자, 박정환 구단 우변에 어깨 하나만을 짚어두고 손을 돌렸고요. 커제 구단 원래 이런 감각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선수잖아요. 사실 이수도요. 아마 엄청난 강수고 이 커제 선수의 승부 호흡을 느낄 수 있는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정원 선수가 여기를 뒀는데 지금 이곳으로 간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열고 지금 이곳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각적인 한 수입니다. 사실 이수는요. 네, 혹시 이런 수, 이런 수. 여기 약점을 또 노리면서 이 본인의 약점을 지키고 있는 수법이거든요. 일단 상당히 좋은 감각이고요. 자, 중앙을 먼저 압박을 해두고 그리고 다시 우변 쪽으로 젖혀갔습니다. 저는 커제 선수의 바둑을 볼 때마다 커제 선수는 이렇게 크게 어려운 수를 선택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수를 선택하진 않는데 그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네. 이 상대방이 어디서 실수를 할지를 정말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도 역시 여기를 키웠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교환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네. 여기 약점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수를 끌어냈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를 둠으로 인해서
이곳과 이곳 좀 두 개를 지켜진 감이 있고요. 정말 또 자연스럽게 이 우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흙이 좀 흐름을 타고 있을까요? 약간이라도 흙이 이곳에서의 진행은 좀 흙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역시 그 이유는 백은 약간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흙은 이곳을 집을 만들고 있고 또 중앙도 지키고 있는 약간 요소를 두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앙 쪽을 정리한 이후 커제 구단 우상기 쪽을 젖혀갔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젖혀놓고 백이 막을 때 흙이 다시 한번 끊어가는 그런 후속 수단이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버틸 겁니다. 뭐 2패는 당연히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됐을 때 이 백의 권리가 되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아, 선우수 차이가 나는군요. 자, 박정환 구단도 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를 했네요. 네, 여기를 늘어주게 되면 이제 이 자리를 당하는 것이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뜻이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리긴 합니다. 자, 백은 실리를 차지했고요. 흙은 중앙 쪽에 두 번 연달아 둘 수가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5라운드를 진행 중인 박정환 구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열흘 동안 10번의 대국을 치렀고요. 힘들 법도 한데 이 모습에서는 그런 기색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약간 살이 약간 붙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오히려 얼굴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원래 힘들 때 더 잘 먹어야 하잖아요. 아마 몇 판이 중요했고 네. 그 상대들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텐데요. 뭐 그렇게 힘든 것을 박정환 선수가 정신력으로 이겨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워낙 또 박정환 구단 같은 초일류 기사는 이런 경험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꽤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대국을 이 며칠 연속 계속한다. 이것은 정말 힘듭니다. 더욱이 앞서 또 백홍석 해설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내용도 정말 좋잖아요. 이 중국 갑조리그 와서 현재 이 4전 전승을 거둬주고 있고 사실 농심배 대국에서도 제한 시간이 1시간으로 사실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번 중국 갑조 리그에서 박정환 구단 딱 한 번 속기전으로 출전을 했고요. 그 이외의 대국은 모두 주장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이런 곳을 끊어서 이제 여기를 잇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 발전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백은 이 자리를 또 때려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곳에 패 그리고 역시 여기에 단점 약간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으로 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좀 장기전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커제 선수와 대결에서는 이 장기전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앙을 이렇게 지워놓고 나면 흙이 그렇게 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좀 잘게 쪼개진 바둑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중앙만 정리가 되면 뭐 장기전으로 갈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박정환 선수가 좀 더 뛰어난 이 장기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전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5라운드에는 한국 선수 6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은 오늘 스웨 구단과 대결을 치르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거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 전적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5대 0으로 사실 압도를 하고 있고요. 스웨 선수가 원래 두터움을 바탕으로 한 전투가 굉장히 능한 기사인데요. 그런 것을 이 신진 선수에게는 전혀 먹히질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코어는 상당히 좀 의외고요. 그 바둑도 빨리 좀 보고 싶긴 하네요. 네,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신민중 구단은 렌샤오 선수와 또 만나게 됐습니다. 렌샤오 선수도 굉장한 강자고 역시 53대 47이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마 이 정도 있으면 거의 0.1집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스웨 구단 그리고 신민중 구단이 같은 팀이고요. 그리고 신진서 구단과 렌샤오 구단이 또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라운드는 이 신진서 선수의 팀인 이 수벌 항저우 팀에서 약간 우선권을 가진 것 같은데요. 네. 이 용병이 있는 팀은 이 우선권을 가진 팀이 주장으로 나오게 되면 다른 팀에서 용병이 주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갑조리그 규정상 용병 간의 대결을 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진서 구단과 스웨 구단의 대국이 주장전이 되겠습니다. 강동윤 선수, 이링타오 선수를 오늘 만났는데 지금까지 뭐 출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붙였는데요. 전 커제 선수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두면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흙이 마땅한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데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 가능할까요? 뒤로 가는 것은 여기를 끊더라도 지금 이 한 점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붙인 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요. 자, 반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네요. 역시 여길 뒀을 때 지금 이런 싸움 자체가 생각보단 좀 어렵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은 지금 당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백도 버틸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두고 또 이런 싸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역시 여기도 크기 때문에 네. 되게 따내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 바꿔치기는요. 여기도 크지만 이 하변이 워낙 커서 한눈에 보기에는 백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런 바꿔치기에 대한 형세 판단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붙였을 때 변화가 정말 어려워 보이고요. 이것이 흙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작전도 있겠습니다.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교환이 되면 이제는 차단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여기 하나 늦춰야 되는데 바로 잡히거든요. 네. 이런 차단도 혹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 지금 커제 구단의 손이 향한 곳은 전혀 의외인 방향입니다. 지금 이곳은 안 되는 곳인데요. 커제 선수는 어떤 작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여기를 받으면 이것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쳐주면 패가 납니다. 네. 이렇게 하더라도 한 수 늘어진 패긴 한데요. 근데 여기 한 칸 뛰는 수가 있거든요. 치중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치중을 가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고
좀 어려운 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역시 그냥 두는 것은 가만히 내려섰을 때 지금 한 수 늘어진 패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패는 지금 흑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커제 구단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걸까요? 좀 더 감량한 작전이라면 역시 교환을 하고요. 뭐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감명하긴 한데요. 역시 여기를 두고 네. 사석 작전인가요? 네, 하지만 이것은 집으로 손해 본 거에 비해서는 크게 얻은 것은 없습니다. 커제 구단 그리고 박정환 구단의 수준에서 전혀 어려운 수익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작전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여기서 어려운 싸움을 만들고 혹시 두터워지면 이런 데를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차단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생을 만들고 이제 여기가 미생이 되면 흑이 나중에 선수를 잡았을 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살긴 하지만 선수로 또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백 전체에 대한 차단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붙였을 때 아마 여기 붙이는 것은 약간 무리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승산이 없다. 그래서 지금 승부수를 걸어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중앙에서 진행을 하기에는 커제 구단의 마음에 드는 장면도가 없었던 것 같고요. 좌상귀에서 변화를 꾀해가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과 5라운드에서 만난 박정환 구단. 지금까지 인공지능 그래프는 박정환 구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2020) 중국 갑조리그 오늘 5라운드 한국 여성바둑연맹 사무실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 앞서 저희가 스웨 구단과의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좋지가 않았거든요. 1대1로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을까요? 상당히 자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커제 구단을 상대로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커제 구단이 좌상기 쪽에서 먼저 승부수를 걸어간 장면입니다. 네, 지금 커제 선수가 아마 꽤 시간을 들였을 거고 이 바둑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좀 보여집니다. 귀 쪽을 하나 흑이 젖혀둔다고 하더라도 수상전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커제 선수가 또 노리고 있는 것은요. 어떤 걸 노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두고 그냥 끊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치중을 가게 되면 잡혀 있는데요. 실리 손실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더라도 근데 젖히면 안 됩니다. 그 이후가 없을까요? 네,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만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뒤로 가야 되는데요. 네. 여기는 또 자체로 잡혀져 있습니다. 과연 커제 구단은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박정환 구단이 지금 치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수가 놓이니까 그래프가 오히려 5대5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는 마땅한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교환하는 거 말고는 딱히 다른 수는 안 보이고요. 인공지능은 그냥 이렇게 버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이 사석 작전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여기서 한 5집 정도로 손해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 한 방 자체가 그 가치는 충분히 되고 결국 승부처는 이쪽이다. 네, 이런 판단이네요. 네, 하지만 이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집으로 5집 손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 5집을 손해보고 이쪽은 좀 멀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커제 구단이 인공지능이 찬성하는 수법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박정환 구단은 전혀 좀 불만은 없겠어요. 박정환 선수 불만은 없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여기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커제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좀 커다란 숙제가 남아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전에 박정환 구단 초코 우유를 좀 들이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장시간 대국에는 좀 당분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좀 당연해졌잖아요. 게다가 또 상대가 바로 마주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두 선수의 정보를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020년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두 선수 모두 사전 전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지난해 성적도 두 선수가 상당히 비슷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커제 선수도 뭐 약간의 부진을 한 성적이고요. 박정환 선수도 정규리그에서는 괜찮았었는데 이 플레이오프에서 이 미팅 선수에게 2연패를 했던 것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자, 두 선수 갑조리그에서는 여태껏 4번의 대결을 치른 바가 있었고요. 오늘 대결을 포함하지 않고 박정환 구단이 3승 1패로 갑조리그에선 앞서 있습니다. 사실 두 선수가 2014년도에 이 다른 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커제 선수가 이만큼 성장할 줄은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커제 선수가 주목받고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커제 선수가 아마 한 2013년도부터 좀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정말 빠르게 세계 거의 1위로 평가될 만큼 정말 엄청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세계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보통 최고의 기사가 되는 선수들은 이 초창기부터 성적을 쭉 냈었는데 이 유일하게 다른 선수가 사실 커제 선수예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졌죠. 커제 선수는 이 초반에는 뭐 미팅 선수나 판팅이 선수의 좀 그늘에 가려 있었다. 좀 더 뛰어나게 보지 않았었는데요. 정말 한순간에 엄청난 선수가 됐습니다. 두 선수가 같은 팀에서 이 활동을 할 당시에 커제 선수가 무려 13승 1패로 또 다승 1위를 질주를 했었는데요. 아마 커제 선수가 좀 이 선수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박정환 선수가 어쩌면 가장 먼저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같은 팀으로서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뭐 이 정도의 레벨이 있는 선수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때부터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도 이 커제 선수를 봤을 때 하나 좀 기억이 나는 것은 정말 이 선수가 바둑 한 판 지면 그 누구보다 괴로웠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성적을 좀 못 냈을 때요. 네. 그때 항상 바둑을 한 판 지면 좀 구석에 가서 정말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만큼 또 승부욕이. 네, 승부욕이 엄청났던 선수입니다. 네. 사실 커제 구단 하면 또 상당히 리액션이 많기로 리액션 부자잖아요. 네. 리액션도 많고
제스처도 정말 많고요. 혹시 선수들이 직접 만나서 대면 대국을 할 때 커제 구단의 이런 행동들이 좀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신경이 좀 쓰이긴 할 겁니다. 왜냐면 뭐 큰 사건이었던 뺨 때리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도 가끔씩은 그런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런 좀 과격한 모습들도 있고 또 화장실도 사실 좀 자주 가고요. 또 상대 대국도 정말 또 많이 봅니다. 움직임이 네, 많군요. 움직임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커제 선수의 선택이 정말 어려운데요. 역시 가장 강수는 여기 붙이는 수법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성립이 되면 흑 입장에서는 거의 뭐 곤란할 정도로 좀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쪽으로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긴 한데 혹시 이렇게 갔을 때는 뭐 아무래도 차단을 하더라도 이곳을 잡히기 때문에 이러고 공격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겁니다. 여기도 한 집 나는 것도 있어서요. 자, 역시 커제 구단 중앙에서 다음 수를 선택하는 데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단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를 젖혔을 때 이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약점 때문에 안 됩니다. 형태가 무너집니다. 네. 이것도 흙이 쉽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끼우는 수법도 약간은 더 강력하지만 반대로 결국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원래 타계가 커제 구단의 전공 분야잖아요. 네, 코제 선수는 정말 타계를 공격하듯이 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스스로 해야 하는 흐름은 왠지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선호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타계를 잘하기 때문에 이 좋은 수도 많이 보일 거고요. 맞아요. 원래 타계를 잘하는 선수들이 공격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타계하는 수단이 딱딱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박정환 선수도 이 공격보다는 타계를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과연 커제 구단 주강 백도를 공략하는 수단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흐름, 인공지능 팽팽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박정환 구단이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여기서 흑의 선택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더욱이 커제 구단이 손해를 보면서 또 사석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만큼 중앙에서 찾아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역시 정수는 그냥 이렇게 버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난하게 두면 여전히 만만치 않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둘 거였다면은 역시 집으로 손해본 것은 실전 심리상 이렇게 두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공격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를 봤다는 건 그만큼 좀 타격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은 더 진행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있어요. 여기서 손해를 봤지만 역시 이쪽이 가장 두터운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악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악수 하나만 되더라도 여기 붙이는 수가 없어서 네. 5집 이상 이것이 손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멀리 내다본 그런 좀 수법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보통 먼저 손해를 보면 뭐 이런 수들이 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커제 선수도 이런 것을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장고가 길어지고 있다는 건 마음에 드는 장면이 없다는 이야기로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커제 구단 과연 어떤 자리를 선택하게 될까요? 저도 인공지능의 이런 참고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이런 것을 좀 보는데요. 역시 정말 긴 수순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이 두터우면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받아먹고 이런 중앙 활용도 언제든지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곳에서도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두터워지면 흙이 그만큼 얻어낼 자리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의 5집 손해는 이곳, 이런 곳에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역시 결과를 알면, 네. 이제 좀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이렇게까지 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단순히 어떤 자리에서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군요. 네,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수법을 생각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사람이라면 보통 그럴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여기를 붙였을 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데를 붙이고 싶고 뭔가 강수를 두고 싶은데 약간은 신경이 쓰인다. 사실 이럴 때 먼저 손해보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좀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두고 이제 좀 강수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네, 하지만 인공지능은 좀 더 길게 봤습니다. 네. 자, 과연 커제 구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커제 구단이 속해 있는 민생 베이징은 현재 4위, 그리고 박정환 구단의 청두는 현재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4승씩을 거뒀는데 팀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두 선수가 주장전을 대부분 승리를 거둬주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이 약간은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의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또 여기까지 당하잖아요. 네. 이렇게 당하게 되면 여기는 3집, 여기까지 한 10집밖에 안 납니다. 근데 이 교환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만 8집, 여기만 8집 차이가 납니다. 정말 많은 차이가 나긴 나네요. 이 악수 하나가요. 네. 백이 그 자리를 밀어줘야만 하는 거라면 하긴 이 좌상기 쪽에서 손해본 걸 다 좀 만회하고도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되더라도 여기 손해를 만회하고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좁혀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 자, 인공지능은 지금 아주 팽팽한 흐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의 이 다음 한 수로 인해서 오늘 바둑의 흐름이 좀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강수가 나온다고 하면 승부를 이곳에서 빠르게 결정을 짓겠다는 뜻이고요. 역시 무난하게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또 뜻이기도 합니다. 커제 구단의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사실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역전패를 당한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선수하고 장기전을 가고 싶은 선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얼마 전 농심배 최종국도
박정환 구단이 꽤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금세 반집승부가 되더라고요. 정말 한두 수 약간의 실수를 하니까 정말 눈부시게 따라갔고요. 이 중반에는 이 10집 정도 분리했었기 때문에 기회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기회가 오기도 왔습니다. 자, 거제 구단이 장기전에 좀 부담을 느낀다면 이곳에서 강수가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혹시 강수라면 네, 지금 이수 혹시 다른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강수라면 백 전체를 좀 끊어가는 그런 수단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제가 이쪽을 쳤는데 네. 이렇게 치더라도 백은 이것도 가능할까요? 일단 당장 막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부추가는 것은 흙이 좀 무리일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지금 여기 팩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렇다면 흙이 부쳐간다면 백도 뻗어서 반발하는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두는 것은 네, 이것은 젖혔을 때 여기 이은 거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역시 여기 단수 치는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는 뒤로 치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가능하군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가 살릴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승부수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릴 거라면 네. 역시 이렇게 버릴 거라면 약간이라도 손해고요.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도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원래 버릴 거라면 뭐 있는 것이 더 낫잖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서재 구단 지금 결국 사석 작전인가요? 네, 사석 작전인데 일단 이것은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2단 저침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저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백 입장에서 불만은 없습니다. 가만히 늘더라도 네, 그렇게 또 득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흑은 백을 좀 압박을 해가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 받아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수가 꽤 아쉬운 수긴 하네요. 이어져 있었다면 좀 다를까요? 네, 이어져 있었더라면 지금 역시 젖히고 여기서 손을 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 이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환을 하나 하고요. 백은 넘어가야 하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있게 되면 백이 좀 곤란할까요? 근데 지금 양자충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두고 붙여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먹여치고 먹여친 패입니다. 이 형태였다면 백이 좀 곤란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젖히지를 못했군요. 네. 젖히는 수도 좀 실수였고 이 수도 역시 실수였습니다.
서로 한 번씩 좀 실수를 주고받았고요. 결국 허재 구단 중앙 쪽에서는 젖히고 늘어두는 무난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커지어 선수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정확하게 응수를 하고 여기서도 무리를 하지 않고 또 정수대로 뒀습니다. 허재 구단도 정말 대세관이 뛰어나네요. 부분을 본다기보다는 좀 판 전체를 좀 시야가 넓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리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차단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위험하다. 지금 이런 뜻이고요. 자, 흑은 중앙 2점을 살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자, 백은 연결이 불가피하고요. 그렇다면 커제 구단 이제 차단을 해가겠다는 뜻이겠죠? 지금은 차단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 전부 공배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개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전 선택 어땠을까요? 역시, 막았습니다. 네. 강력한 느낌이 있어요. 자, 우선 백도를 양쪽으로 차단을 했고요. 자, 앞서 백홍석 해설위원이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우아기 쪽도 백도를 나중에 압박하는 수단도 남아있는 만큼 흑이 기분이 꽤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역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교환된 거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흑이 꽤 득이었을까요? 역시 이 수로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 이 수를 안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아예 손을 빼는 것도 가능했을까요? 네, 지금 역시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를자를 가는 것은 젖혀서 안 되고요. 결국 이렇게 늘거나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패싸움을 하면 두 수 늘어진 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의 수순에서 좀 아쉬움이 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아팠던 자리였고요.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는 것이 강력해졌습니다. 흑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이제 백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전부 물러나고 전투를 벌이더라도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도 강력할까요? 지금 백기 행마가 확실히 어려워지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보니까 흑의 형태가 정말 두터워 보입니다. 자, 이제 박정환 구단 보다 효과적으로 좀 타개하는 수단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원래 고수들이 두려워하는 건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면서 손해를 볼까 봐 이 부분을 상당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거 자체가 아까 계산했을 때 거의 8집 가까이 손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당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프긴 합니다. 네. 여기선 좀 당했네요.
그렇다면 좌상기 쪽에서 커제 구단의 사석 작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활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아팠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네. 자, 다른 선수들은 현재 어떤 바둑을 보여주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신진서 구단과 스웨 구단, 여전히 스웨 구단이 좀 리드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가 약간은 만회를 했고 신민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는 이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상일 구단도 이 정도 차이면 그래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꽤 많이 좋다는 건데요. 뭐 김지석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가 현재 상당히 좀 우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4라운드까지 한국 선수들이 총 20승 7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승리가 또 주장전이었었기 때문에 더 값진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도 좀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한국 선수들 6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정환 선수와 신진 선수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곳으로 나와 있고요. 박정환 선수와 신진 선수는 아직 역전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오히려 좀 형세면에서 뒤지고 있다는 건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가장 좀 오랜만에 좀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뭐 이 선수들도 이 나쁠 때도 사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좀 역전승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후반 분발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5라운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2020 중국 갑조리그 이번 시즌에는 연달아서 좀 대국이 치러지고 있고요. 이제는 선수들에게도 이 대국장이 좀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쉬고 계속해서 연달아서 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약간씩은 있을 겁니다. 점점 좀 노출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피로가 조금씩은 쌓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이 그동안 이런 또 시합이 있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선수들 좀 힘을 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한 칸 뛰는 비교적 좀 알기 쉬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이쪽에도 손해를 안 보고 전체를 타개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이런 것이 선수가 되고 이쪽이 차단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돌이 이쪽으로 가다 보면 흑이 약점이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흑 쪽으로 꽤 많이 기울었는데요. 백홍석 해설위원이 느낄 때에도 이 정도의 차이일까요? 일단 지금은 이 박정환 선수가 손해를 보고 살게 된다면 좀 미세한 승부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위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확실히 커제 선수가 편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 이 돌들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 최대한 손해를 안 보면서 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행마를 입구자로 아주 단단하게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갇히긴 갇혔습니다. 중앙에 흑돌 5점은 안전할까요? 지금 그것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지금 이런 곳이 여기만 하나 넣는 것이 선수가 되면 바로 잡히거든요. 네. 오히려 확실하게 먼저 결정을 네.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악수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넣는 것을 막았다. 지금 이런 뜻인데요. 자, 거제구단 중앙의 연결고리를 보다 좀 튼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로 인해서 이쪽도 괜찮다. 그리고 약간이나마 이것도 지금 이쪽이 차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백의 차단을 약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백의 반격 수단을 대비를 해두고 있고요. 네, 지금은 집을 만들 자리는 여기 후수 한 집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안형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가 않은 길인가요? 일단 여기의 약점, 그리고 결국 이쪽이 차단, 그리고 여기를 나중에 밀었을 때 이곳이 좀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약점들을 좀 노려야 됩니다. 자, 백으로서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또 흑의 약점도 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데를 두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집으로 득을 보면서 살게 되면 네. 사실 그것은 가장 베스트인데요. 근데 자체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차단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지키게 되면 또 이쪽이 선수가 또 들으면서 집 모양이 나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이 타기 면에서도 상당히 능한 기사이기 때문에 또 좋은 수를 찾아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정은 선수가 타계를 선택한 것도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커제 선수에게 전체를 잡으러 와라, 이렇게 좀 부담을 주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집으로 손해 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자, 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흑으로서는 실리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확정과 면에서 백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인공지능 여기를 끊어서 흑을 최대한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흑이 약점을 좀 노려보는 수단일까요? 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단수축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먼저 공략을 할까요? 네, 이쪽을 먼저 둬서 이제 여기 붙이는 수를 성립을 시키겠다. 좀 이런 수법입니다. 네. 자, 커제 구단 늘어뒀습니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끊어가는 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 집으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여기도 다 잡혔고요. 네. 붙이는 수도 없어졌고요. 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정환 구단이 좀 잡아왔던 이 타겟의 방향과는 좀 맞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실리로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요. 역시 먼저 이런 것을 결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끊는 것의 의미가 거의 없어진다.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이런 다 있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질 못하기 때문에 이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먼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차단이 돼 있어서 여기도 선수, 여기도 선수, 여기도 선수. 듣는 것이 많네요. 듣는 것이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은 먼저 끊어가는 수를 좀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끊어가지 않았고요. 네, 중앙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는 수는 그 집으로 너무 손해가 많이 돼서요. 실전에서는 쉽게 결행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지금 결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끊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끊는 수법이고요. 그러니까 이 수도 이쪽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었을 때 흙이 이쪽을 받으면 여기가 전부 듣고 있기 때문에 안형이 만들어질까요? 이때 여기를 끊으면 바로 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단수가 선수고 네. 또 여기 단수가 듣습니다. 단순히 안형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네요. 네. 지금 그렇다면 코제 구단이 중앙을 받는다면 박정환 구단 그때는 끊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이걸 받는 것도 이쪽을 둬서 뭐 이제는 이런 데가 또 선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두더라도 이쪽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건 언제든지 선수라서요. 네. 차단이 되면 네, 흑도 안 됩니다. 자, 백은 흑 전체에 대한 차단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일단 한눈에 보이는 수는 제가 보기엔 이수 같고요. 그러니까 이 수를 두게 되면 일단 받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차단이 없어요. 앞서 입구자를 좀 방비를 한 걸까요? 네. 여기를 젖히면 끊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두면 또 잡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변수는 변수네요. 이렇게 둬서 결국 받게 되면 이렇게 두면 또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단이 남겠습니다. 그렇다면 흑으로서도 응수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 같고요. 자, 과연 흑은 어느 쪽을 방비를 해야 가장 좀 효과적일까요? 중앙을 좀 방치를 하고 다른 곳을 지킨다면 좀 문제가 될까요? 중앙 쪽을 안 받고 두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냥 받는 거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살긴 살 수 있는데 양쪽이 맞보기라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가 선수가 듣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한 집, 여기에 반집, 또 이쪽에 반집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살아 있습니다. 아, 사는데 문제가 없겠군요. 자, 과연 흑이 계속해서 백을 추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날카로운 수를 두지 않았나 싶고요. 자, 커제 구단 중앙을 받았고요. 지금 여길 뒀는데 여기도 쓸 때 흑의 응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끊어갔습니다. 자, 과연 커제 구단 어떤 수단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네. 근데 여기도 쓸 때 이런 뜻이겠네요. 어떤 뜻일까요? 그냥 하는 것은 바로 이곳을 뒀을 때 이때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 찝는 수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 같고요. 아, 네, 끊어지네요. 그렇다면 백도 먼저 선수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악수를 하고 네. 끊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일단 이 모양은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가 선수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활이 문제가 되는데 흑은 이 형태를 좀 검토를 해보는 걸까요? 왜냐면 이거 말고는 다른 수가 잘 안 보입니다. 네. 오히려 좀 외길 수순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한 집을 내면 안 되고요. 네, 어쩔 수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고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서 여길 두라고 나오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근데 이거는 백이 안 되거든요. 네. 와, 중앙의 백 대마가 위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 교환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살기만 한다면 이렇게 두고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뭐 이제는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만 두더라도 곤란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가 집 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네. 한눈에 보더라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것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이거는 좀 집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쉽게 착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백도 어쩔 수 없어 보이고요. 또 다른 수는 안 됩니다. 네, 또 다른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한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두고 여기가 선수가 듣더라도 잡히긴 잡히거든요. 그렇다면 수상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그 수상전이 되면 웬만하면 100이 될 것 같아요. 밖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 전투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거제 구단의 공격 그리고 박정환 구단의 타계의 장면입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그 그림대로라면 흙이 좀 곤란한 것 아닌가요? 네, 지금 여기도 쓸 때 지금 여기서 사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은 꼭 그런 모양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만 하더라도 돼 있다고 보고요. 일단 오궁도 하거든요. 네. 그럼 자칫 살면 불가능한데요. 네, 근데 이렇게 혹시 잡으면 수상전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두수, 6수, 7수. 일단 10수입니다. 100은요. 10수, 8, 9, 10. 이것도 10수. 네.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역시 오궁도화가 수가 많군요. 네. 생각보다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변수는 있네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혹시 흙이 먼저 찝는 수는 좀 불가능할까요? 지금 이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고 여기는 붙이면 언제든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네. 데 두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됐을 때 100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때 여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렇게 두는 수는 있는데 결국 여기 끊었을 때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건요. 백이 사는 형태를 좀 갖춰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때려지면 네. 선수가 되거든요. 네, 이 형태는 거의 사는 형태가 되고요. 나오고 여기까지 두고 둔 다음에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떼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오히려 흙이 잡혔고요. 네. 이 그림이라면 흙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흙도 계속해서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과연 어떨까요? 근데 백도 여기를 끊는 이상 여기를 안 나갈 수는 없고요. 네. 근데 흙도 어쩔 수 없는데요. 이렇게 두는 것은 그냥 끊기 때문에 여기가 선수가 돼서 바로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백도 나갈 수밖에 없고 흙도 그 자리는 네, 둘 수밖에 없고요. 네, 둘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중앙 쪽으로 둘 수는 있긴 한데요. 근데 중앙은 그러니까 두더라도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이쪽을 밖에 한 다음에 이 전체를 살아가는 뭐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의 입구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백은 뭐 이렇게 두는 수 말고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 수밖에 없고요. 혹시 이때 흙이 입구자로 옆에서 찝는 건 안 될까요? 이때 있겠네요. 이때 이수가 이때 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네요.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이 악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수를 이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면 이렇게 뒀을 때 좀 문제가 됐거든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받고 네. 네,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백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백도 먼저 교환을 하는 것이 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먼저 하게 되면 안 되네요. 박정원 선수도 이 수를 깜빡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착점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면 좀 진행을 시켜볼까요? 네. 단수 쳤을 때 여기 단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점을 백이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타개를 하는 좀 비상수단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과연 찾아낼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